현재 시각 8시 24분이죠.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FOMC 결과 나왔는데 뭐 예상대로 25bp 인하,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2번 정도 인하를 지금 시사를 한 상황이고, 네. 여기에 뭐 또 스티븐 마이러는 50bp 인하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예. 뭐 결과적으로는 뭐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그렇죠. FOMC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외환시장 할 것 없이 점도표 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파월 의장 기자회견 할 때 파월 발언에 따라서 어제 장중 출렁거림이 엄청났습니다. 시장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뭐 단타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정신없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리고 뭐 점도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들이 보면은 결론은 25bp 이하를 끄집어냈지만 그 서로 사연이 많은, 할 얘기가 많은, 그래서 시장 내에서도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막 반응하다 보니까 변동성도 컸고. 근데 올해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거는 또 그러니까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예. 그렇게 경기 둔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 그러고요. 리스크 이때까지 뭐 매니지먼트 우리가 보험성으로 인슈어런스 컷, 네. 또 뭐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고 리세션 컷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위험 관리성의 어떤 금리 인하다. 네, 위험 관리 차원이다. 네. 근데 뭐 경제 위험에 대한 관리를 의미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리스크는 파월은 자기 잘리는 거에 대한 리스크. 계속 연준을 닥달하고 갈구고 하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 그래 일단 해주마. 뭐 그런 의미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준의 독립성 리스크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 백영찬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어떻게 뭐 FOMC 보셨습니까? 네. 아니면 그냥 꿀잠 주무시고 아침에 체크하셨습니까? 그래도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체크를 좀 했었는데요. 예.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다 예상 컨센서스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도 네. 저는 미국의 지수 자체가 약보합이었던 게 전형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죠. 25bp 컷했고 네. 네. 스티븐 마이런은 또 빅컷을 얘기했고 예. 네. 그런데 노동시장에 대해서 8월에도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8월에도 노동시장이 약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했고 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 했기 때문에 재료 소진 차원에서 그냥 시장은 보합이었다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새로운 재료들을 이제 기다리고 뭐 관세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유럽과의 협상 뭐 이런 것들로 다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리스크 관리 차원,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뭐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 사람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예. 기본적인 에티튜드가 있잖아요. 자리에 네. 그렇게 크게 연연할 사람 같지는 않고요. 네. 자, 미국의 팔리시에 맞냐 안 맞냐. 네. 그리고 이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 이걸로 하는 거지 자기의 그렇게 자리에 막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게 연연할 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법이 준 오더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룰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9월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뭐 경제 전망도 업데이트하고 네. 점도표도 나오니까 여느 때보다는 더 이제 주목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뭐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었나요? 점도표가 좀 더 상향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거든요. 상향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차피 내년 올해 하반기에 2번 인하도 상당히 네. 긍정적이긴 했지만 내년에도 2번 인하는 하겠죠. 당연히 예. 시장 컨센서스는 예. 그렇게 되는데 점도표가 조금씩 올라갔다는 점이잖아요. 음. 그 얘기는 내년 2번 인하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조금 더 물론 또 지표에 따라서 당장 오늘 새벽에도 8월에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나 착공 건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글로벌적인 부동산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중국도 부동산 지표가 안 좋고 예. 한국도 안 좋은 편이고 미국도 그렇고요. 예. 근데 뭐 역으로 그래서 그 금융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여하튼 실물 경기에서 부동산은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네.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점도표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미국의 부동산이나 실업 더 좋을 수가 없으니 2번 당연히 다 2번이 되겠네.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기대감을 품게 만든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소수론자니까요.
여하튼 점도표 올라간 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 센터장님, 네. 저 화면에 점도표 한번 띄워놓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점도표를 보면은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저기 현재 제일 위에 있는 저기가 즉 4.25에서 4.5. 네. 예. 그러니 이번 금리 인하 전 레벨이고 그 밑에는 이제 이번에 4에서 4.25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은 점을 찍기로는 그냥 남은 2번 FMC 그냥 가자 이 레벨로 가자는 거고 그렇죠. 그 밑에 2명은 한 번 정도 더 하자는 거고 그 밑에가 소위 중간값으로 2번 더 하자고 제일 밑에 저 스티븐 마이런 아닙니까? 125bp니까 이번에 25bp 내렸고 남은 10월, 12월에 50 하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점을 찍었는데 저 밑에. 저기서 한 번만 더 하고 저는 놀라운 게 이번에 내린 25bp로 그냥 연말까지 가자 한 사람이 6명이나 되는데 저것도 놀랍고 저 위에 동결하자고 찍은 사람 누굴까요? 모르겠습니다. 맨 위에. 원로라든가 뭐 모험원은 아니겠죠, 뭐.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참고적으로 11명의 연주위원이 있어요. 예. 근데 투표는 12명 하시는 건 아시죠? 점도표는 11명이 다 찍을 수는 있지만 네, 네. 투표는 12명이 네. 하는데 그것도 좀 이건 좀 주제에 벗어난 얘기라서 좀 송구한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11명이 다 왜 투표를 안 하고 12명만 투표를 할까? 점도표는 11명이 찍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뭐 12사도나 라는 얘기도 있고 12명의 어떤 12사도 그리고 12개월이잖아요 또. 예. 저도 12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예.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표도 열정이 배웠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열정 상유시비. 뭐 예. 죄송합니다. 투자분들에게 뭐 송구한 얘기고 좀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점도표에서 주는 의미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갖고 있는 점도표의 의미가 예전보다 금리 인하나 금리 내년도 특히 제가 말씀드린 2026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26년에 대한 부분이 두 번이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 더 두꺼워진 것도 맞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방점을 주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조금 더 점도표가 내년도에 대한 두 번의 인하를 좀 더 확실시하고 있다. 그 전에 FMC보다 그거는 긍정적인데 이제 이번에 25년도에 일부 한 명이나 소선혼자들의 어떤 한 번이나 이런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개인 소신에 따라 점도표를 찍은 점을 거고. 찍으니까. 근데 이번에 투표는 한 명 스티븐 마이너 빼놓고 11명이 다 동의를 했으니까요.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했으니까 당연히 올해 뭐 두 번의 인하에 대해서도 그걸 문제 삼을 같은 투표권은 투표가 혼잡스럽지는 않다는 점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좋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럼, 정민 예. 앵커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누구 저 맨 위에 동결. 저 누구 같아요? 소장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소장님 1번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리사쿡. 에이씨, 뭐 저는 리사쿠. 25p 이나에 동의는 하는데 점 찍을 때는 에이 하면서. 그렇죠. 예, 저는 리사쿡일 것 같아요. 아니면 파월 의장의 소심한 반격? 둘 중 하나겠죠. 둘 중 하나? 예. 야, 근데 스티븐 마이런도 참 대단하네요. 저기다가 점을 자기 혼자 저기다 찍어버리네. 저 밑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한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의 독립성에 대해서 네.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로 좀 보고. 네, 네. 모두가 만약에 만장일치가 자꾸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어떤 의견도 막아버린다는 게 더 불안한 것 같거든요. 저는 경제에서. 예. 그러니까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장에서는 국가 배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발언에서 조심스러운 건 그러니까 어떤 합병이나 인수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땐 주주의 의견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주가 생각하는 예. 목표 수익률이 예. 다르다는 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30%의 수익률도 충분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 이 밸류에이션은 100%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야. 근데 왜 여기서 합병을 했지라고 반대할 수도 있고 네. 예. 아니 이 합병을 통해서 35%가 이미 올랐으니 합병을 찬성해야 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그거를 선과 악의 개념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 누가 더 이익을 보냐 소액 주주가 뭐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시장이 더 성숙되고 또 합리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소수는 소수 다수로. 의견. 예, 예. 예. 그 와중에서 어쨌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또 시스템이고 거기에 또 수장의 역할이고. 투표는 거의 만장일치였죠. 스티븐 마이너 빼놓고. 마이너 전수표는 빼고. 조금 다를 수 있다 정도.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거는 여러 번 경제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물가 상승률 PC는 3%로 동결했었거든요. 근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6%로 예. 상향했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기저효과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갖고 있는 관세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관세 협정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측면, 일부 한국은 종료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제 교역량에 어떤 분명히 안 좋았을 거고. 근데 이제 어차피 내년에는 그거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건 맞으니. 그리고 PC도 3%로 고정시킨다고 보면 고용이 약해진 건 맞죠. 그래서 예. 고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년도의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뭐 닭이냐 달걀의 문제인데 예. 좀 희망적으로 얘기하신 거지. 이거를 막 뭐라고 그럴까요?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내년에 경기 좋아서 금리 인하 안 하고 싶어. 이 뜻이 아니라 저희가 선제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을 통해서 금리 인하했으니 내년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뜻이지. 예. 내년 경기 엄청 좋아요.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기 이제 GDP 성장률이 6월 달에는 1.4%로 금년에 2025년 갖다가 예. 예상했다가 이번에 9월에는 1.6%로 이게 이제 정민앵커가 질문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조정한 거. 건데 예. 저게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는 리얼 GDP니까 실질 GDP 실질 성장률이고 네. 또 뭐 애틀란타 연준 같은 데서 GDP 나우로 할 때는 최근께 보면 3.6%거든요. 노미널이죠. 노미널. 네, 그러니 지금 명목이죠. 거기서 1.6에다가 인플레이션 더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면 우리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GDP 성장률은 실질입니까? 명목입니까? 통상 그것도 실질이죠. 실질로. 네, 명명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있었을 텐데 계속 있었을 이분 테니까. 1%가 안 된다. 뭐 지금 네. 뭐 우리 뭐 IMF에서 우리나라 국가 GDP 성장률을 1% 내외로 낮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노미널은 아니죠. 물가 상승률 1%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예, 예. 최근 물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뭐 맞아요. 월급 빼놓고 다 올랐다는데. 월급 뭐, 빼고 예.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미널로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은 그래서 동시에 발표하는 거죠. 물가 상승도 발표하고 GDP를 발표하는 건 합쳐 보시면 그것이 명목 성장률이다. 네. 근데 이제 그걸 합쳐서 발표해 보면 물가 때문에 오른 건지 진짜 리얼하게 오른 건지 모르잖아요. 네. 살찐 사람이 이게 근육인지 지방인지를 조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덩치 큰 사람이 그렇지. 비유가 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덩치 큰 분들이 근육이 숨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물살려 보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말랑말랑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웃기려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비유를 너무 비유가 너무 찰떡이어가지고요. 머니쇼 정시타임에 패널분들이 갈수록 그 숨어 있는 그 예능 그 감각이 튀어나오시고 백선태장님도 예, 자주 표정 변화 없으신 게 너무 그러니까. 그 근데 킬링 투자자분들하고 포인트예요. 얘기를 저희도 뭐 PB나 아니면 네. 리테일 분들은 쉬운 용어를 안 쓰면요 쉬운 용어를 안 맞아요. 쓰면 어려워하세요. 아, PC 자체도 저한테도 어려운 단어거든요, 사실은. 예. 리얼 그렇죠. 물가라는 거. 예, 그러니까 좀 사실. 쉽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예. 그게 맞고요. 현학적인 말이 과연 자기 지적인 것 같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네, 저희 어머님이 자본시장과 ROE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거. 그걸 배우시지 않은 분이. 예. 근데 그 정도의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들은 것보다 더 많이 버는 유리겠지? 뭐 이 정도? 예. 그렇게 쉽게 설명드리는 게 더 맞지 않아 보고 있어요. 저도 체험하지만 잘 모를 때 보면은 두리뭉실하거나 더 어려운 굉장히 용어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예, 쓰는 사실은. 것 같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은 쉽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완벽하게 안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또 궁금한 게 뭐 네, 예.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할 것 없이 장중에는 굉장히 출렁출렁했습니다만 네. 결과만 봐서는 그냥 보합 네, 예. 정도인데 아니 그 중에서도 보합보다도 이제 채권시장이 저는 그거 했던 게 장기물도 올랐고 특히 2년물도 올랐어요 수익률이.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실은 채권 시장도 혼돈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많이 원래는 사실 헷갈려하는. 단기채와 장기채에 대한 스프레드의 변화가 전혀 없고 같이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글쎄, 예, 이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를 사고 장기채를 판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봤던 이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물가 그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아직은 뭔가 불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옵티미스틱한 면을 자꾸 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점은 2번이나 내년에도 2번이나가 더 확실해졌어. 근데 이쪽은 근데 왠지 갖고 있는 2번이나 왜 경제 성장률을 1.6%로 올렸지 굳이? 저는 좋게 봤거든요. 당연히 예, 아니. 예. 금리를 현재적으로 낮춰서 리스크 매니저 컷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년에 경기가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FOMC 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FOMC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내년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는데도
근데 왜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좀 제동 걸리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사족 같은 생각을 채권 시장을 하신 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스프레드의 차이가 거기서 벌어진 것도,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6% GDP 상승률은 1.4, 1.6은 크게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올해 GDP 같은 경우 예, 특히 예. 이미 과거에 근데 그것이 컷에 대한 문제로 들어오는 건가? 불확실성인가라고 삼을 수도 있죠. 채권분들은 더 보수적이니까. 네. 아주 보수적일 수 예, 있다. 예. 그러니까 출렁이는 주식 저는 죄송한데 제가 새벽에 안 일어났던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5시쯤에 일어나서 이게 좀 커트하면서 역사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당연히 인하는 거의 99.9% 확실히 했기 때문에 예. 그 컨텐츠의 내용은 오늘 아침에 이제 좀 복귀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담당자는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예. 담당자들은 새벽에 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네. 별게 없어서 저한테 카톡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였고. 근데 이제 채권을 보는 분들은 그 하나 되게 중요했나 보죠. 네. 되게 민감할 수 있고. 네. 우리는 1BP를 우습게 보지만 그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0.02%라는 게 저희 네. 주식 수익률은 뭐 큰 거 의미가 없는데 1BP는 그게 그쪽에선 중요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2년물과 장기물의 어떤 동시 상승률이 또 그렇게 무게를 많이 둘 필요는 없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또 다시 수익률이 서로 스프레드도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것 때문에 너무 뭐 채권 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래 뭐 시장마다 주식 환율 금리 할 것 없이 다 출렁거렸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장중 흐름 보니까 야 밀리면 사겠다가 이렇게 많구나 세력들이 그렇죠. 득달같이 달라들더라고요. 장중에 조금 하루 이틀의 조정도 필요 없다. 장중 조정이면 충분하다. 이런 느낌. 지금 또 시장 끝나고 나서 미국 장 이렇게 지수선물 흐름을 보더라도 뭐 이 정도면은 FMC8 충격은 없는 것 같다. 그냥 계속 랠리 가자 하는 분위기가 네, 또 느껴지네요. 예. 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이제 8월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는데 네. 뭐 파월과 트럼프의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파월 뭐 말만 나오면 좀 그랬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뭐 유가,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 상반기, 뭐 일부 남은 국가들의 협상,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뉴스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본 협상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협상, 예. 뭐 이런 것들, 반도체, 안 그래도 트럼프가 반도체 의약품 뭐 관세 많이 매기했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시장은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는 중요한 것 같잖아요. 조심스럽게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별 이슈, 그 다음에 무역별 이슈, 그 다음에 에이펙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 에이펙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오느냐 뭐 이런 것부터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뉴스 같지만 글로벌 뉴스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좀 더 무게 중심이 가라앉는데 다행히 긍정적인 면들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 시진핑 방한하면서 일부 소비재들이 더 탄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도 뭐 관세 문제는 있지만 지금 파이프라인이나 시데모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불리하지는 않거든요. 네. 유고비 이후로.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도 이게 좋게 다시 더 선순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는 이미 낸드나 뭐 메모리 쪽에 수급이 좋아지면서 하이닉스를 어제 외국인이 팔았지만 저는 큰 의미도 그것도 없습니다. 일일 별 필요 없이 저희 하우스는 여전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외국인 중에 많은 비중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냥 기계적 매도를 하는 것뿐이지 하이닉스를 정말 싫어해서 파는다고 좀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테마를 보면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진짜 실질적인 반도체 수요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낸드나 뭐 이런 메모리 쪽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반도체 도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지수 저희가 최근에 좀 상향했는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뭐 자연스럽게 드려도 될까요? 네, 예, 네, 네.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하우스의 투자 전략 담당자는 글로 얘기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저희들의 공식적인 상생증권의 상단은 3,700포인트입니다. 올해. 올해 연말까지 3,700포인트 그리고 트레일링 타겟 PBR 화면에서 잠깐 네. 좀 봐주시면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 1번이 이제 PBR 밴드인데요. 저희 지수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저께 3,500포인트라면 지금 저희가 이제 위에 있는 거 3,7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게 맨 밑에 줄에 보시는 것처럼 트레일링 타겟 멀티플로 보면 PBR이 저희가 타겟 PBR 1.2배에서 1.25배로 상향했고요. 그래서 상단이 3,700인데 참고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화랑기였던 2021년 9월이 네. 1.29배였어요. 어허. 그러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보다 지금의 상법 개정과 투자자의 어떤 센티멘탈 그 다음에 미국장의 어떤 상황을 봐서는
국장에 다시 더 되고 있다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고 그럼 1.3배를 적용하면 4,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4,000포인트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없이도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상법 개정과 투심으로도 4,000포인트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 가려면 이제 내년, 내후년, 3년 후에 어닝에 대한 그로스가 좀 더 들어오면서 4,000 이상 포인트가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시는 5,000포인트의 달성은 4,000포인트까지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 그리고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이 또 버무려지면서 나올 수 있다. 당장 뭐 내년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적이 더 중요하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어찌됐든 기업들의 실적은 추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이제 네. 투자자들의 심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 놓고 봤을 때는 3,700, 4,000 네. 무난히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또 팔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약간은 또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느낌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도 중요하시죠. 예. 개인도 네. 중요하신데 결론적으로 개인들은 모르겠어요.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이 비싸다, 네. 이 장이 싸다, 아니면 조정 시에 매수하겠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건 당연히 그러실 거고 외국인도 그렇겠죠. 근데 네. 외국인은 기관 투자자잖아요. 외국인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 정확한 명칭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예요. 저도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현재 펀드 매니저를 만나면 예. 그 사람들의 생각은 밸류에이션과 실적 이 두 가지만 판단을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포트에 한번 담으면 나름대로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어닝 가이드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 정책과 인수합병 같은 정책이 내가 생각했던 기업의 밸류에이션 맞는가 그걸 물어보지 그 외에 뭐 사실 중요하지 않은 변수는 별로 묻지 않았거든요. 제 네네. 기억에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외국인들이 올해 4월 달, 5월 달에 매도를 좀 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어닝 증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2월, 3월까지는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저희 나라가.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대형주가 했었는데 근데 어닝을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어닝 그로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해갖고 이제 4월, 5월에 매도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초 이후로 조금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해서 아마 8월까지는 YTD로 순매도였어요. 순매도. 네. 근데 최근에 9월에 많이 사니까 엄청 많이 산 것처럼 느끼시지만 지금까지도 1월 1일 이후로 외국인은 순매도입니다. 아직은 예, 누적 누적으로 봤을 순매도입니다. 때. 무슨 예. 얘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네. 내년도의 밸류에이션과 이 주가가 맞나? 예.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 사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싸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비싸서 벌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하이닉스는 포트폴리오에서 있다가 주가가 오르니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올랐으면 그 델타만큼 파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를 더 많이 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반도체 산 다음에 또 뭘 볼 거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중국의 소비재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 쿠폰 이후로 내수에 어떤 게 좋은 거지? 백화점이 좋은 건가? 아니면 할인점이 좋은 건가? 뭐 이런 식의 판단들. 그리고 엔터레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 음식료 미국 공장들 파리바게트 짓고 있다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식의 어떤 밸류에이션 쪽과 실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추가 매수는 전 충분히 더 많을 거라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외국인은 아직 누적 순매도다. 아직은. 근데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금리가 올해 2번, 내년 2번, 달러 지수도 조금 약세로 되거든요. 이게 이제 네. 골디락스예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 결론적으로는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고 달러도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뭐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골디락스거든요. 그랬을 때 대형주 그다음에 모멘텀주가 강세를 계속 벌려왔다는 점에서는 지수 상승의 추가적 상승이나 대형주 강세가 예상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과거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외국인 비중이 최고에 달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다. 네. 그 말은 결국 뭐 지금 백선사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최근에 뭐 일주일 사이에 6조를 샀네, 7조를 샀네 하지만 결국 그동안에 팔았던 거 그냥 대상거에 불과할 맞습니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비중이 예전보다 좀 낮아진 거는 워낙에 코로나 이후로 개인들이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훨씬 더 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이고 좀 뭐랄까 기관하고 맞다이 할 정도로까지. 옛날에는 그냥 늘 뭐 기관한테 밥 취급 당했잖아요.
뭐 개인 중에 뭐 진짜 수익을 내는 게 채 10%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한번 개인들을 갖다가 한번 상대로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 시장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뮤추얼. 우리가 공모 펀드, 그러니까 지수 펀드라고 오늘 보통 이제 펀드 가입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네. 보통 자기가 직접 주식을 매수를 맞아요. 하고 예. 아니면 ETF. 예. 그러니까 맞아요. ETF라는 건 결국 뭐냐면 상장된 주식 종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금융 상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 재밌는 게 미국에 상장된 기업보다 상장된 ETF가 더 많아요. 그거 아시죠? 상장 기업이 한 3,700개 정도 되면 네. 상장된 ETF 4,000개가 넘는 거죠. 그래. 근데 왜 그러냐면 테마별로 묶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교집합으로 하니까. 제가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결국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훨씬 더 강성했던 건 다 펀드로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진짜 순수한 개인 투자자 자금은 작았을 거예요. 예. 지금 다르죠.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사거나 아니면 직접 하기 때문에 네. ETF는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기 때문에요. 개인들 ETF를 사는 순간 그 종목을 매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수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관 중에 순수 뮤추얼 펀드인 순수 공모 펀드의 기준은 점점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맞다 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서로 거의 대등한 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3,428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4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8,900원, SK하이닉스 오늘 1.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33만 7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호가 35만 1천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예상 체결가 104만 1천 원이죠. 1%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는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KB금융 상승 예상되고 호가 11만 8,600원. HD현대 중공업 지금 호가는 50만 8천 원이죠. 0.4% 상승 예상되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만 2,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2,100원 상승 예상되고 에코프로 호가는 49,950원. 펩트론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9만 3,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1% 오름세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62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9만 500원, ABL 바이오도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캠 바이오 예상가 14만 8,600원이고 HLB 3,000당 제약은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 남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사실 어제 저희 뭐 상반월, 하반월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출발 자체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그러네요. 예. 뭐 코스닥은 이틀, 코스피는 하루 조정. 네. 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분위기 같은데. 예. 그래요. 어제 또 우리 수요일마다 이 시간 나오시는 송재긴 대표님이 또 어제 큰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반월에 나빠서 9월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장이 안 빠지잖아요. 예. 어쨌거나 그렇죠. 예, 소장님이 좋다고 하면 제가 약간 불안나는 것처럼. 또 말을 해도 이렇게 하시네. 그러니. 근데 반도체가 좋다 하는데 손 팀장님 지금 미국에도 나스닥이 어제 빠진 거는 무슨 뭐 FMC 때문도 아니고 이거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이제 안 사겠다 그러고 네. 사지 마라 그러고 마이크론은 지금 훨훨 날아가고 그러면 뭐 같은 그걸로 봤을 때 우리가 엔비디아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마이크론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는 되게 좋을 거예요. 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의견들이 내년도의 수급 밸런스를 보면 디램과 낸드 가격뿐만 아니라 AP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도 오히려 돌아설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의심하지는 않는데 이제 여기서 네. 자꾸 노이즈가 발생한 거는 아까 정치적인 요인이죠. 엔비디아와 예. 중국 이야기.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트럼프가 자꾸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관세를 더 자동차보다 더 많이 매기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노이즈가 되는 건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국과 엔비디아 관계에 그렇게 거기에 편승할 이유는 전혀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관세 이슈 외에는 저희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는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랑 계적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시장에서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쪽 보시는 거고. 저는 한 5개 업종 정도 5개. 추천드렸는데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 본격적 상승을 안 해서 네. 좀 송구한 면은 있지만 아니, 그러면 그게 좋은 더 거죠. 좋아요. 저는 그게 더 여전히 좋아요. 저희 이제 하우스는 앞으로 튈 그때 거니까. 두 가지 업종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를 여전히 좋게 보고 바이오. 있다. 특히 대형 바이오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코스닥 바이오인 알테오냐 리가캠도 좋아요. 네. 근데 저희가 말하는 대형 바이오주는 뭐냐 작년에도 그런 패턴이었는데 상반기에 코스닥, 하반기에는 코스피 바이오가 좋았어요. 왜냐면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CDMO 시장에 관련된 생물보안법 뉴스가 아마 11월, 12월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CDMO의 어떤 이슈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혜가 예상되는 이유는 지금 그 위고비 때문에 CDMO 이 최대 업체, 순간 이름이 기억 안 나죠. 그 업체의 생산량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위고비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삼바에 대한 수혜도 생기고 또 하나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의 우시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우시 바이오의 CDMO가 미국에서 풀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CDMO는 수급 타이트가 되게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사이기. 예.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수급도 타이트해요. 위고비 때문에. 네. 비만 치료제.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생물보안법까지 나오면 아주 치명적인 수급 밸런스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지만 아마 이제 분할 때문에 약간 대기 물량이 있겠죠. 에피스랑 분할이 되니까요. 네네. 여하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분할이 뭐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결국 실적 내년도의 실적을 봤을 때는 바이오, 셀트 그다음에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여전히 주가 상승률이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광범위한 소비재인데요. 소비재 네. 중에서도 저희들 일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 기업들 엔터레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게임,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계속 저평가돼 있었던 게 판호라는 문제 때문에 게임 업종들, 예. 그다음에 일부 뭐 엔터레저 기업들, 그다음에 소비재 화장품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결국은 중국에 있는 뭐 특수 그 대형 그룹 뭐라 그러죠? 그 중국 단체 관광이 이미 허가됐기 때문에 네네. 주가에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와서 올리브영을 더 많이 간다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화장품 정보, 그러니까 중소형 화학주들이 나쁠 이유가 없죠. 화장품 정도들이. 그래서 소비재로 보면 화장품, 게임, 엔터레저를 묶은 전체적인 소비재 업종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반도체는 이제 실적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거는 다 추천하고 있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렸던 건데,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에 일부 이제 내년 전력기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LS 일렉트릭이나 네.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처럼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은 왜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 전력 수요를 위한 교체 수요가 항상 있지만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데이터 센터와 노후 설비까지 계속 겹치면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수주 백로그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직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 기기에 대해서 좋게 봤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4개 업종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화장품 호가 좋네요. 화장품. 예. 지금 이 에이펙이 10월 말 11월 초 이틀 아닌가요? 일정이. 날짜가 순간 좀 기억 안 나는데 10월 10월입니다. 초, 11월은 네, 아닐 10월. 겁니다. 10월 20일 경 전후로 알고 예.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 경주가 제일 아름다울 때죠. 경주가. 네, 가을 만추가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잠깐만 아까 제가 정민 앵커가 섹터를 갖다 여쭤봤고 뭐 바이오까지는 기억이 납니다만 그동안 말씀해 오신 것 중에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서 이 말씀까지 기억났는데 그래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예. 금반지처럼 한번 줄여봐 주세요. 바이오하고 또 뭐였다고요? 바이오, 예. 화장품. 그다음에 소비재, 소비재, 예, 그다음 반도체, 바소반, 바소반전. 다소반 전력기기. 전력기기까지. 바소반전. 예. 반전이야 말은 마음에 드네요. 바소반전. 아, 바소. 그래요. 예. 네, 바소는 와인에 또 생각이 나고. 아, 예. 바소반전. 근데 사실은 제가 화면을 한 가지 보여드리고 네.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 8월 연초 그리고 8월 이후 수익률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 이후 8월 달에 주가수 절대 수익률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 점 얇은 하늘색 점은 연초 이후 수익률입니다.
자,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IT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운송, 미디어 엔터는 연체율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점 이렇게. 마이너스.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연- 예, 운송 마이너스.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좌측인데 8월 달에 많이 오르는 종목 여기 순서대로 보험, 네. 조선, 반도체, IT, 증권 뭐 이런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부의 밸류업 증시 부양 대책 상법 개정, 그 때문에 금융지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본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주회사.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8월 달에 안 좋았던 기업들을 보면 유통이라든가 화장품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게 어떤 의미나 뭐냐면 8월 달이 유통이나 화장품이 나빠서는 아닙니다. 화학은 정말 나빴고요. 죄송하지만. 네. 화학은 뭐 좋을 게 없었으니까. 근데 화장품이나 유통은 재료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18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나왔고 시장에서 예상한 정도였습니다. 25bp 인하를 단행했고 추가적으로 2번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또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이라는 그러니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제 인하했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 증시 자체는 이제 다운은 좀 올랐고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국내 증시는 어제 하루 이제 조정을 마무리한 상태로 오늘 호가 분위기에서는 좀 반등이 예상됐던 상황인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7% 올라갑니다. 3,432. 코스닥도 0.79% 상승합니다. 852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올라갑니다. 78,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39,500원, 34만 원까지도 올라가네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으로 34,9,5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갑니다. 102만 5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4만 7천 원으로 1.6%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합니다. 그리고 HD현대 중공업 0.9% 오름세로 51만 1천 원이고요. KB금융은 좀 떨어집니다. 11만 7,600원. 기아가 0.3%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1.4% 상승합니다. 47만 9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보합권이고 에코프로는 소폭 상승합니다. 49,850원. 펩트론 올라갑니다. 29만 2,500원. 파마리서치 보합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2.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이네요. 29만 1,500원.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모두 1% 이상 올라갑니다. HLB도 39,600원으로 1.6% 올라가고요. 삼천당제약도 올라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줄기세포, 바이오 쪽, 화장품, 전선 다 움직입니다. 지금 로봇 쪽에서는 에브리봇이 지금 9% 급등을 합니다. 18,450원이고요.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휴림 로봇도 올라갑니다. 휴림 로봇 3,510원이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레인보 로보틱스도 2% 상승 중이고 로보로보도 5% 올라가고요. 로보스타가 11% 급등합니다. 37,900원. 로보티즈, 셀바스 AI까지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하이젠 R&M도 4.8% 올라가고요. 나우로보틱스도 4.9% 올라갑니다. SBB테크도 4%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에스파 시스템즈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로봇 쪽은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앞서 호가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삐아가 지금 16% 급등합니다. 11,600원, 11,700원을 넘어섭니다. 달바글로벌도 1.6% 올라가고요. 코스맥스도 2.9% 상승세고 에이블 CNC, 한국콜마 다 올라가고요. 선진 뷰티사이언스도 5.2% 올라가고 마녀공장, 제닉 다 4%에서 3%대 상승세고요. 클리오도 2.7%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선 쪽도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앞서 보셨다시피 전력 전선 쪽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줄기세포 쪽에서는 메타케어, 이건 동전주네요. 엑셀세라퓨틱스가 4.2% 올라가고 SCM 생명과학도 1.3% 상승세고요.
S바이오메딕스, 강스텐바이오텍, HLB생명과학, 바이오솔루션 다 좋습니다. 줄기세포 쪽도 오늘 움직임이 좋네요. 엔터테인먼트도 좋습니다. 큐로홀딩스가 상한가고, 사마네트워크스, 카카오, 노머스, TJ미디어 다 올라가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99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3억 원, 26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18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0억 원, 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10전 하락한 1,38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쪽 흐름 굉장히 좋고, 앞서 저희 얘기했던 섹터들 네. 다 좋네요.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바소반전? 네, 바소반전. 소비재 쪽에서는 이제 화장품 쪽, 예, 바이오도 좋고, 네. 예, 반도체도 좋고, 전선도 좋고, 전력 쪽. 뭔가 우리도 한번 그 유행어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근데 바소반전은 입에 착 붙네요. 붙어요. 바소반전. 예, 바소반전. 안전해야죠. 반전, 그렇죠. 시세 이제 내줘야죠. 예. 앞서 그 예. 저희 얘기했던 부분, 8월 수익률. 예, 8월 수익률. 그래, 그 화면을 잠깐만 네. 다시 보여주면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8월은 다 강세였는데 유독 소외된 5개 업종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당연히 소외될 업종이 있었습니다. 업종 분들은 죄송하지만 화학, 통신, 철강 대표적인 어떤 보수 업종이고, 아, 네. 유틸리티까지는 당연히 강세장에서 소외돼야죠. 근데 문제는 화장품 유통이 이럴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상반기 상승했기 때문에 매도도 있었을 거고, 네. 어떤 재료가 소진돼 특별한 재료가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외됐었는데, 지금 거꾸로 보면 이제 어떤 상법 개정이 주춤되면서 이제 보험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자본재가 조금 빠질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아까 말했던 하반기에 에이펙, 그다음에 저평가되던 소비재에 대한 얘기 때문에 뭐 오늘 오르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 9월, 10월까지 보면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바이오나 소비재 쪽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비재 쪽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재 쪽. 어휴, 아니 근데 진짜 화장품이 막 날아가네. 네. 근데 그러니까. 8월 달에도 상승해도 되는데 9월 달에 상승하는 거죠. 아, 사실은 그래요?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은 계속 있어 왔는데 네. 8월 달에 못 오른 거죠. 다른 대형들이 더 많이 올랐고 증권 보험에 대한 투심이 더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재료는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온 거고, 네. 그게 타당한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화장품 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또 시청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종목 이름이 나와서 싶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한국 화장품 그냥 개봉으로 12% 뛰어버리네. 저희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는 8월달 수익률의 차트에서 보면 그런 투자 심리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심하게 좀 화장품이나 유통을 8월달에는 매도한 게 아닌가? 아, 절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8월에. 그러니까 과매도에 따른 반등도 과매도에 대한 반등도 있어요. 과매도에- 8월에 마이너스였어요. 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좋은데 저 반도체 좋은데 이럴 때 왜 한미 반도체 같은 게 왜 같이 못 가죠? 이건 또 잠시 또 이제 그건가?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과 관련된 공정 네네, 같은 공정 쪽, 부분인데 예. 그거 아마 개별 이슈가 있을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왜 예전에 한화그룹과의 어떤 이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납품하는 어떤 부분이 경쟁 기업이 생긴 것 아니다 얘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어떤 네네. 기억나실 예.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다 캐치 못해서 송구하지만 한미 반도체 자체의 문제, 즉 반도체 전체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강도나 아니면 어떤 그쪽에서 만드는 제품의 어떤 판가라든가 경쟁 강도 이슈이지 네. 반도체 전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시타임 끝나고 하모니 시간에는 오늘은 그건데 로봇 쪽을 한번 살펴볼 그겁니다만 아니 로봇들이 특별히 이렇게 뭔가 움직일 만한 뭐가 있었나요? 뭐 로봇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왔던 건 사실인데 예. 그리고 특히 뭐 중국에서 그 사람을 대체하는 인력에 대한 로봇들에 대한 기사가 예.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마 1, 2주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뭐 그런 시연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도 뭔가 있었던 것 같고 어저께 최근에 또 미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영국 JV, 네. 뭐 중국과의 JV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강세, AI 관련된 반도체나 이런 것들 강세는 있었지만 AI가 이제 로봇 때문에 AI가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휴머노이드. 예. 그건 상반기에도 한번 휴머노이드, 휴먼 로봇은 한번 테마가 있었고요. 예. 저희 하우스도 이제 휴머노이드 2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이런 식으로 AI의 새로운 어떤 결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될 때 데이터 센터만 볼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쓰는 어마어마한 또 이 반도체라는 게 필요하다. 휴머노이드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반영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질문지도 미리 못 보내드리고 여쭙는 겁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영국 방문 중이잖아요. 국빈 방문. 네. 이 관련해서 혹시 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AI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해줄 모양이던데 그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 쪽하고. 예,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영국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처럼 전형적인 자연과학의 발달 국가고 네. 거기에 대한 로직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펀딩, 그 다음에 산업 인프라의 교류, 미국도 그게 필요하니까요. 버튼 네네. 로보틱스부터 예. 사실 로봇 기술은 중국이 더 앞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이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예. 일반적인 로봇을 얘기하는 것보다기보다 AI와 결부된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참 요즘 어떻게 일본이 이럴 때마다 빠지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아톰도 보고 뭐 마징가 제트도 보고 해서 예. 뭐 로봇이든 뭐든 전기 쪽이든 전자 쪽이든 다 자동차도 일본 했습니다만 참 일본이 요즘 그러네. 사실은 반도체를 놓친 게 컸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메모리, 그러니까 놓친 거. 80년대 최근에 누가 뭐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일본은 자동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요? 왜냐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500억 달러가 어마어마한 투자부터 네. 반도체 협상도 빨리빨리 물러났던 것도 80년대 초반에 다 예.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게 전방 후방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일본 GDP의 19%, 아니 그러니까 10%지만 산업 열량은 20%까지도 이 산업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예. 자동차를 쉽게 폄하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고용이라든가 전후방 관계 하도급을 보면 자동차 되게 크거든요. 크죠. 플라스틱, 전기, 자동차, 고무가 다 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근데 일본은 80년대 이후로 그 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하면서 그 반도체를 20년간 거의 없었어요, 산업이. 예. 그런 것들이 이 로봇 산업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논리는 만들 수 있지만 네. AP라든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또 연구를 덜 한 거거든요. 네. 그것이 중국과는 좀 다른 부분, 영국과는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오늘 같은 날 뭐 별로 이렇게 신통한 반응이 없습니다만 우리 현대차, 기아 같이 자동차 예. 주들은 지금 조금 뭐 관세 얘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뭔가 좀 눌리는 시기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자동차를 예. 사실 언제쯤 투자 어떤 그 종목으로 네, 네. 과소반전자가 될까? 과소반전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과소반전자가 될까? 근데 저는 솔직히 올해 연말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 보는 건 지금 현대차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라인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예. 중국은 내연기관차를 못하고 예. 미국은 전기차를 못해요. 일본은 수소차를 하는데 뭔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 라인업이 제일 잘 돼 있고 그다음에 JD 파워처럼 품질이 가장 좋은 차. 마지막은 뭐냐면 보스턴 로보틱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로봇 밸류에이션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총에는. 어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가 관세 때문에 매월 뭐 7천억, 8천억 적자다 얘기하지만 그건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탑 매니지먼트들은 로봇에 대한 관심이 그거보다 높고 제가 CES를 갔을 때 많은 그 비상장 벤처 기업들이 와서 물어보니 소속이 다 현대차 소속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 현대차 밑에 수많은 파일럿 벤처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게 다 로봇 기술을 활용한 벤처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은 시총이 어떻게 반영할까를 담당자랑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좀 해서 오늘 영국과 미국의 로봇 협상에 대한 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구름이 거치면서 로봇과 라인업, 그러니까 캐시카우는 단단한데 신규 사업에 대한 라인업이 되면 현대차고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 가장 뜨거운 종목이 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그건 다음 시간에 10월 정도에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로봇과 관련된 밸류에이션. 이번 뭐 조지아주 그 공장에서 합작 공장에서 구금 사태에 있었을 때 또
다소 그거 했던 게 놀라웠던 게 현대차 지구는 없었어요. 나름대로 정보력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공장의 라인업에 그때가 또 필요했을 수도 있긴 한데 여하튼 그 제가 CES를 두세 번 갔을 때 느꼈던 거에 그 부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IT 부스만 보지만 그 뒤쪽에는 소규모 부스가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거기에 현대차 밑에 벤처 기업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 많이 놀랬고요. 예. 그거는 탑 매니저먼트 꾸준히 로봇 기술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저는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방산, 조선, 원전 이런 거는 조금 당분간은 상승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상승은 절대 주가는 하락할 종목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락할 당사장에서는. 예. 제가 여기 마지막 화면 잠깐만 네네. 보시면 요 표 1번만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합니다. 지난 10년간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2015년부터 25년까지 그 미국의 금리 인하기, 네네. 그다음에 달러 약세 국면에 팩터와 상대 수익률을 좀 히트 레이쇼를 네. 해보니 히트 레이쇼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10년 동안 모멘텀 종목 대형 성장주들이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요 세 업종이 절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모두 고배당주나 아니면 가치주보다는 되게 높았다는 거죠. 그죠? 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전이나 방산이나 이런 기업들도 절대 수익률은 올라갈 텐데 네. 중요한 건 상대적인 거. 덜 오르고 더 단기 지금부터 9월부터 12월까지만 본다면 저는 여전히 바소 반전이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소비재,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 전력기 이 순서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자동차가 고민스러운 거죠. 왜 환율이 또 오르지? 환율은 또 너무 일일비 안 일이 해도 일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아직 어저께 FOMC 통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아직 어떤 얘기가 예. 없으니 그거는 반응하는 게 또 인덱스 시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대세는 달러화 지수가 올해 달러화 지수보다 내년 달러화 지수가 높을 거냐 그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네. 안 네, 보죠. 원화 대비로는 좀 강한 모습이니까. 그렇죠. 원화대. 그러니까 저희 경제 펀저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어. 그거는 지금 아까 말했던 일반 2차 전지주가 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지연, 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지연. 그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일부 중국과 있었던 어떤 한한령. 근데 이제 한한령은 풀릴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가 지금 아직 그 관세 때문에 불확실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외국인에도 원화를 사기엔 좀 약하잖아요. 자동차 산업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단기적인 거. 뭐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말씀 잘 받아가지고 1370원 내려가면 1희하고 예. 1400원 올라서면 1비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1위 1비 안 하겠습니다. 그럼 바서반전 기억하고. 와서 반전.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먼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